여러분, 신축 아파트인데도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아 여러분, 무아공간 오소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프로젝트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아주 아름다운 대면형 주방이죠. 이번 프로젝트는 타워형 아파트이고 신축 새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공용부 구조를 바라보면 사실 15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와 똑같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특히 이 주방이 안쪽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좀 막혀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좀 확실하게 달라진 구조를 좀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답답했던 주방과 이 공용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 주방이 완전히 개방감 있는 이 대면형 주방의 구조로 바뀌었죠. 거실부터 주방까지 하나로 쫙 시선이 열려있다 보니까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런 장면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는 배면이 안정적으로 딱 잡혀있고 중앙에는 아일랜드가 공간의 중심을 딱 만들어줍니다. 이전 공용부 가로폭이 6,455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좁지 않은 공간이죠. 하지만 이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이 주방이 이 다용도실과 공간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생각보다 훨씬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포인트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좌측면에 보이시는 냉장고 날개벽이 옆으로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시선도 막히고 또 동선도 더 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시각적으로 3150으로 아주 좁아 보이던 이 주방이 지금 현재는 6450 정도로 거의 2배 이상 확장되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이 핵심은 바로 이 세탁실 동선의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이 거실에서 세탁실로 바로 문을 열고 진입하는 구조였었죠. 근데 저희가 바뀐 구조를 보시면은 주방 안쪽으로 세탁실로 바로 연결되는 동선을 제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세탁실로 들어가는 도어를 위치를 옮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과 같은 구조가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 가로로 쭉 길게 이어진 이 포디움 디자인이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넓어 보이고 실제로 많은 기능들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만든 이 포디움 아일랜드가 깊이가 500 정도예요. 바로 앞에 보시면 식탁이 지금 올라가 있죠. 식탁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 효용이 있는 것들이 바로 홈바의 기능입니다. 실제로 500 정도의 깊이가 되다 보니까 이 위에 커피 머신이나 토스터 혹은 뭐 이런 소품들을 올려뒀을 때 홈바로의 기능도 충분히 효용 있게 활용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용도실의 벽면이 생각보다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선을 바꿨다고 해서 이 벽을 그냥 하나의 솔리드 벽으로 만들었으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겠죠. 왜냐, 너무 큰 벽체 면적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창가 쪽으로 이 절반 정도를 할애해서 브론즈경을 딱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지금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외부의 풍경을 착용하기도 하고 또 빛이 살짝 산란되고 반사되면서 굉장히 모완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주방 아일랜드 가운데부에 이 메시방 기둥이 딱 분할되어 있고 하부에 포디움으로 만들어진 아주 넓은 이 아일랜드가 살짝 비대칭으로 있다 보니까 공간의 리듬감도 좋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넓어 보이는 좋은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이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뷰가 굉장히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지 않고 좀 외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아일랜드 보시면은 색깔이 굉장히 강렬하죠. 이 아일랜드만 봐도 우리 가족분들의 취향과 성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컬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이 주방뿐만 아니라 거실과 이 화장실에서도 굉장히 톡톡 튀는 이 색감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아내분의 주거 욕구 분석표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 표현 욕구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 아일랜드의 컬러는 우리 아내분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블루 컬러로 메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 큰 덩어리의 색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상판도 그 톤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요. 이거 눈썰미 있으신 분들이 아실 텐데 우리 사옥 쇼룸에 요 세라믹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컬러인데요. 이 블루 컬러와 너무나 찰떡으로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수납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주방 절반 가까이가 기존의 세탁실로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키 큰 장을 만들 공간, 수납장을 만들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저희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이 아일랜드를 포디움 방식으로 만들면서 굉장히 두껍고 볼드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주방 배면에서부터 식탁까지의 전체 거리가 굉장히 넓기도 했고, 이 아일랜드 기포를 저희가 1100으로 만들다 보니 주방 쪽에 있는 수납 공간,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수납 공간 양쪽으로 수납을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용적을 할 수 있는데요. 전면에 보시는 이 서랍장 한 칸의 길이가 거의 1m 정도 됩니다. 그럼 셀로 보시면 알겠지만 위아래로 5개가 들어있죠. 실제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효용을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단, 서랍 방식의 수납이 들어가려면은 다이닝과 이 아일랜드 서랍 간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 다이닝 공간을 공용부 쪽으로 옮기면서 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납이 이게 다가 아니고 주방 왼편에 기존에 아주 큰 팬트리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선반 렉으로 구성된 이 공간을 팬트리로 사용하고 서브 가정들을 안에 설치를 해서 기능적으로도 이 메인 주방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많이 하는 방식처럼 방을 확장하거나 주방의 영역을 막 물리적으로 넓힌 건 아닙니다. 대신 이 세탁실 출입구를 변경하고 제가 동선을 좀 바꿨더니 이 집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실에서 이 다이닝룸, 그리고 다이닝룸에서 아일랜드, 주방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시각적 포인트와 기능적 효용성이 공간을 굉장히 매끄럽게 잘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방감과 확장감, 그리고 수납 공간, 이 컬러 포인트까지 모두 다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들이 무화공간에서 말하는 기능 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주방과 이어지는 이 다이닝 공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면형 구조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식탁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 식탁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었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도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식탁이고요. 그리고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그 사이 공간에 놓여지게 되는 주인공 같은 자리도 바로 식탁입니다. 저희는 어떤 솔루션과 선택을 했었냐. 어차피 이 주방이 확장되면서 식탁 공간이 공용부로 밀려 나와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가능하면 이 복도의 공간과 이 식탁을 정확하게 중심을 맞춰서 차라리 이곳이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공용부로 들어갈 때 바로 메인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의 디자인적 좀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복도의 중심과 상단의 펜던트, 이런 조명의 위치가 정확하게 한 중간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선성이 생기면서 굉장히 이 공간 자체가 포커싱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저는 그리고 이 좀 미학적인 포인트를 위해서 가운데 펜던트를 조명이 약간 확산되고 오브제처럼 공중에 떠있는 루이스 폴센 조명을 적용해서 이 복도 끝에 주인공처럼 놓여질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그랬더니 복도 끝에서 우리 집을 딱 바라봤을 때 이 바깥에 있는 풍경과 그리고 식탁들이 되게 한 장의 멋진 그림처럼 느껴지는 효과를 줍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만들어지려면 식탁 뒤에 배면에 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존에는 이 복도에서 정면을 바라봤을 때 아주 큰 구조벽체가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창이 있는 형태였습니다. 저는 이 구조벽체가 머리에 있는 그 벽에 오픈 책장을 포인트로 좀 집어넣고 옆에는 또 수납 공간을 함께 만들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오픈 책장과 우리 식탁의 싱크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이 구조벽체 자체가 편심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중심성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수납장을 만드는 관점에서 한쪽은 오픈 책장, 그 포인트와 식탁을 이 정렬시키고 옆에는 오히려 벽처럼 슴슴한 형태의 수납장을 만듦으로 해서 중심을 딱 잡아준 거죠. 이런 디테일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맞춰지면서 저는 공간이 굉장히 완성도가 올라간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특히 거실부, 이 소파는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가족분들은 이번에 이사를 오시면서 거실에 아예 TV를 두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되게 저는 부러운데요. 미디어룸이 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실에서는 TV를 보지 않고 우리 가족들과의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베이스 자체는 양채형 구조이죠. 우리 집에서는 소위 말하는 TV월, 아트월 부분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구조의 이 소파 배치가 가능하겠죠. 우리 가족분들은 가족의 이야기와 일상에 집중하고 싶다고 하셔서 소파 배치 자체를 우리 공용부로 바라보는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저는 이 배치가 가족 간의 화합이나 시간과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효용 있는 배치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의 장점은 TV월 쪽에 TV가 부착되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가 목적이 횡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프로젝트 이 평면을 보셔도 이 측면 공간이 워낙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 큰
그림을 세워놔도 좋고, 그리고 또 작은 이런 협탁이나 가구들을 놓고 오브제를 세팅해서 좀 미학적 공간으로 더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파와 이 커튼의 컬러에서도 우리 아내분의 취향이 좀 느껴지는데요. 이게 완벽한 보색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 블루 소파와 이 머스터드 커튼이 이 아주 묘한 이런 대비를 이루면서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려명 작가님의 포도 그림까지 딱 더해지니까 공간이 한층 더 좀 풍성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남편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반가워하실 공간입니다. 바로 이 남편들의 로망, 미디어룸이죠. 저도 굉장히 갖고 싶습니다. 이 공간은 우리 가족분들께서 제2의 거실이라고 부를 만큼 공용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공간도 굉장히 큽니다. 구조 변경을 통해서 두 개의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합쳤는데요. 기존 평면도를 보시면 집이 좀 가로로 좀 긴 구조입니다. 되게 재밌죠? 5베이예요.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이기도 한데, 오른쪽에는 이 거실과 주방, 그리고 가장 끝 왼쪽에는 안방, 가운데 이 작은 방들이 3개가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이렇게 방이 많이 필요도 없고 좀 쪼개져 있는 게 비효용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저희가 2개의 방을 합쳐서 미디어룸과 이 남편분의 서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공용부의 톤 앤 매너와 달리 우리 남편분께서 아주 원하셨던 좀 시크한 이 톤 앤 매너로 저희가 이 미디어룸을 구성했었는데요. 실제로 영화를 관람할 때는 또 주변의 요소가 좀 드러나거나 너무 밝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각 정보를 줄이고 톤을 죽이는 게 이 미디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톤을 잡았습니다. 프리미엄 영화관에 온 듯한 그런 분위기가 드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집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참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면에는 이 초단초점 스크린을 이 거리 같은 거를 다 감안해서 이 리클라이너 배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리클라이너 뒤쪽은 바로 서재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인데요. 구조 벽체에 따라서 맞춤장을 딱 맞게 설계를 해서 수납을 딱 만들어 드렸죠. 제가 이렇게 퍼즐 맞추기 하듯이 딱 맞춰서 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이 스크린은 풀 매립 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반매립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스크린을 설치할 때 이런 높이 값들이 미세하게 되게 달라요, 제품 따라.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반매립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얘가 풀 매립으로 만들어 버리면 조금만 잘못 설치하는 순간 이게 내가 산 기기와 얘가 싱크가 안 맞기 때문에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실 겁니다. 저희가 예전 프로젝트에서 이 122인치짜리 스크린을 현장에 이제 설치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 스크린 업체에서 준 설치 매뉴얼과 이 실제로 시공을 해봤을 때 또 화면을 띄워봤을 때 수치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제가 이걸 2번 수정을 했었어요.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영상에서 저희가 이걸 좀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연구하고 스터디했었던 매뉴얼들을 그때 오픈했었습니다. 재밌는 일화가 그 스크린 업체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내보냈던 그 영상을 시공 매뉴얼로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공들여서 연구한 내용들이 어딘가에서 잘 쓰여지고 있고 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뿌듯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 번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 리클라이너가 있는 공간 가운데에 이 매립 콘센트가 하나 들어와 있죠. 아파트 구조에서는 바닥을 파서 매립 콘센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불리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우리는 바닥 난방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엑셀 배관들이 지나가고 있죠. 근데 그거를 피해서 매립 콘센트 하나 만들려고 이 배관을 수정하고 또 엑셀 배관 밑으로 이런 전기 CD관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이 투입 대비 효용이 있는가에 대한 이런 내용 때문에 저는 추천을 별로 안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떡하니 들어가 있죠. 방 2개가 하나로 합쳐진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벽체를 딱 철거하고 나면은 이 건식 벽체일 경우에는 바닥이 이렇게 굉장히 깊이 파여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은 어차피 우리가 바닥을 평활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차피 여기는 메꿔야 돼요. 이 벽을 철거했던 이 홈을 활용해서 이 바닥 이 매립 콘센트를 딱 만들어 드렸습니다. 요거는 사실 설계 단계에서 반영했던 게 아니고 제가 철거를 하고 나서 이런 아이디어가 생겨서 현장에서 이걸 확인한 다음에 설계 변경을 해서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 욕실인데요. 우리 가족분들께서 이 몬타나 가구를 꼭 써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몬타나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이 컬러감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또 사이즈가 좀 커스텀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몬타나를 좀 적용을 적극적으로 했고, 그리고 여기에 어울리는 블루 모자이크 타일을 함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블루 컬러가 우리 아내분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컬러기도 하죠. 세면장이나 그리고 욕실장, 이 거울까지 모두 몬타나 제품으로 통일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유니크하고 재밌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수전은 이 볼라 제품을 적용했었는데요. 이 레드 포인트 컬러가 이 블루 타일과 대비가 되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세면대가 하나 더 있죠. 우리 가족분들께서 반려견을 키우시는데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이번에 적용을 했습니다. 기존의 구조는 이 변기와 세면대가 나란히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이런 샤워 공간과 욕실 공간이 하나의 습식 공간으로 묶여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욕실의 크기가 작지 않은 사이즈였기 때문에 습식 공간과 건식 공간으로 분리를 하고, 한쪽은 샤워만 할 수 있는 습식 공간으로 만들고, 그 반대쪽 공간을 저희가 이 반려견 욕조로 구성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이 반려견 욕조를 만들 때는 우리 요 애기 이 강아지가 어떤 품종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대형견한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디테일도 소형견에 맞춰서 저희가 만든 구조입니다. 이런 반려견 욕조를 만들 때는 이런 높이 값이나 깊이 값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세밀하게 설계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세면대의 높이는 880이고요. 깊이가 200입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키를 고려했을 때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또 강아지도 우리 애기가 조그만 소형견이니까 살짝 얼굴만 좁게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도록 저희가 만들었죠. 욕조에 들어가는 이런 수전 세트가 굉장히 효용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디테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축인데 인테리어를 하는 게 맞나? 불필요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입주하고 나면 사실 10년, 15년, 20년 아니면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집이잖아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 집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우리가 변해가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보완하고 받아줄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번에 우리 가족을 닮은 공간, 나단 공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